1960년대 말, 이 나라의 골목마다 연탄 연기가 피어오르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라디오에서는 뽕짝이 흘러나오고 어머니는 부뚜막에서 된장찌개를 끓이셨지요. 그 시절 우리 어른들은 밥상머리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죄 지은 놈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어린 시절 그 말을 들으며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삶의 이치라고, 세상의 법칙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단순한 어른들의 교훈이 아니라 실제로 조선의 왕실 깊숙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붓을 들었던 조선의 사관들이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속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70여 년 전, 이 땅의 권력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임금이 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끝내 그 목숨마저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주라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왕실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단 한 가지만큼은 끝내 얻지 못했던 이야기.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1455년 조선 제7대 임금 세조가 즉위하던 해입니다. 본명은 이유,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무예에 뛰어났으며 아버지 세종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수양대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시절, 그는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했고 불경을 번역하는 학문적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충직한 왕실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나 형 문종이 즉위한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나자 12살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이 어린 임금 곁에는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원로 대신들이 버티고 있었고 수양대군의 입지는 좁아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수양대군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453년 10월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켰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김종서를 직접 철퇴로 내려쳐 살해하고 황보인을 비롯한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했습니다. 그 밤의 일은 너무도 신속하고 잔인했습니다. 조정은 피로 물들었고 살아남은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권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2년 후 조카로부터 옥세를 넘겨받았습니다. 그것이 세조의 즉위였습니다.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난 후 상왕으로 경복궁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세조에게 상왕의 존재는 언제 불씨가 될지 모르는 위험이었습니다. 1456년 여름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흥부, 유성원 이 6명의 지편전 학사들이 단종의 복위를 계획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 자리에서 세조를 제거하려 했지만 거사는 사전에 발각되었습니다. 6사람은 모두 능지처참을 당했고 그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죽임을 당하거나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역사는 이들을 사육신이라 부릅니다. 목숨을 버리면서도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사가 실패로 돌아간 후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되었습니다. 청령포는 3면이 강으로 막히고 한 면은 절벽인 천연의 감옥이었습니다. 어린 임금이 마지막으로 머문 그곳에서 단종은 한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듬해인 1457년 가을, 세조는 유배지의 조카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단종의 나이 17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월에는 폭풍이 몰아쳤다고 전해집니다.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려는 자는 영모로 다스리겠다는 엄명이 내려졌습니다. 두려움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가운데 영월의 호장 어문도가 홀로 밤중에 시신을 거두어 몰래 묻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단종은 들판에 버려졌을 것입니다. 어문도의 이름은 훗날 단종이 복위 되면서 충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렵부터였습니다. 왕실에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조선왕조실록 세조 3년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조가 꿈을 꾸었는데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나타나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것입니다.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다가 산후병으로 숨진 비운의 왕비였습니다. 단종이 태어나던 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어린 단종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없이 자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지만 꿈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나타났습니다. 원한이 서린 눈으로 세조를 바라보며 침을 뱉었습니다. 세조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꿈속에서 침을 맞은 바로 그 자리에 종기가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야사가 아니라는 점이 이 이야기를 더욱 섬뜩하게 만듭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당대의 사관들이 어떤 권력자의 명령에도 굽히지 않고 사실만을 기록하도록 엄격히 규정된 문서였습니다. 심지어 임금 본인도 사관이 쓴 내용을 열람하거나 수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실록에 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세조가 이 일을 충분히 중요하고 실제하는 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후 세조는 평생 피부병에 시달렸습니다. 전신에 퍼지는 종기와 발진, 그리고 극심한 가려움증.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도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원들이 동원되었지만 어느 약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내의원에서는 각지에서 약재를 구해 처방을 달리해 보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결국 치료를 위해 전국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 기도를 올리고 충청도 온양의 온천에서 몸을 담갔습니다. 속리산 법주사에도 행차했습니다. 그 여정에서 생겨난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정의품송 설화입니다. 세조의 가마행렬이 법주사로 향하는 길에서 길가에 큰 소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번쩍 들어올려 가마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조는 그 소나무에 정의품이라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 소나무는 오늘날에도 속리산 입구에 서 있으며 천연기념물 103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온천도, 어떤 사찰의 기도도, 어떤 소나무의 기적도 세조의 피부병을 완전히 낫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세조는 말년으로 갈수록 피부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잠자리를 자주 바꾸었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임금이 자신의 몸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형국이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1457년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가 20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경세자는 세조가 왕위에 오른 뒤 왕세자로 책봉된 인물로 왕위를 이을 적장자였습니다. 실록에는 원인 모를 병으로 급서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조도 없이, 어떤 뚜렷한 증세의 기록도 없이 그저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했던 20살의 세자가 왜 그토록 갑작스럽게 죽었는지 당시 의관들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의경세자의 죽음은 세조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왕위를 빼앗고 조카를 죽이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결국 자신의 혈통이 이어지는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혈통을 이어야 할 첫 번째 아들이 단종이 사약을 받은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단종의 원혼이 세자를 데려간 것이라고. 왕실에서 아무리 쉬쉬해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세조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행동으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종이 죽은 그 해, 세조는 이미 세상을 떠난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치도록 명했습니다. 죽은 왕비의 봉분을 강등시키고 그녀를 왕비 명단에서 지웠습니다.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에게 이런 처분을 내리는 것은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에게 침을 뱉은 그 여인을 죽어서도 그냥 놔둘 수 없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세조의 이 조치는 오히려 그가 얼마나 깊이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불교에 귀의하여 사찰을 중창하고 원차를 짓는 데 힘을 쏟은 것도 이 무렵부터였습니다. 세조는 불경원의 사업을 직접 주도하며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원각사를 세우는 대규모 불사를 벌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세조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모든 불사가 꿈속에서 나타난 원혼과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세조는 1468년 재위 13년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피부병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단종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논의는 왕실과 조정에서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세조의 후손이 왕위를 잇고 있는 한 그 문제는 민감하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단종이 공식적으로 복위된 것은 그로부터 230년이 지난 숙종 24년 1698년의 일이었습니다. 단종의 무덤은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강원도 영월에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매년 단종 문화제가 열리고 그 원혼을 위로하는 제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살의 영월에서 눈을 감은 소년 임금은 230년 만에야 비로소 임금의 자리를 돌려받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세조의 피부병을 건선이나 신경성 피부염으로 추정합니다. 극심한 정치적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신체 증상으로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의경세자의 죽음은 당시 만연했던 전염병이나 과로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학문적 설명도 한 가지 사실만큼은 지우지 못합니다. 세조 스스로 그 꿈 이야기를 두려워했고 실록의 기록을 남길 만큼 그것을 실제하는 무언가로 받아들였다는 것. 그리고 죽은 여인의 무덤까지 파헤치도록 명한한 임금의 두려움이 어떤 권력으로도 지울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 권력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과 권력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것. 세조는 왕위를 가졌고 군대를 가졌고 나라 전체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나 평안한 밤만큼은 끝내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밥상머리에서, 서당에서, 어른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말은 늘 살아있었습니다. 570년 전 조선의 궁궐에서 실록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그 말이 단순한 교훈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죄 지은 자가 결국 벌을 받았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혹은 역사 속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순간이 어디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